저도 어저께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을 이제 버텼는데 김세희 기자 어머님도 계신데 문을 뚫고서 들어오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와, 우리 싱아님께서 멤버십을 스윗드림 등급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싱아님 감사드립니다. 네, 싱아님 최고.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명예훼손으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해 가는 일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먼저 체포해서 청을 살게 한 게 누굽니까? 변희재 씨예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너무 분개를 했어요. 변희재가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서 정말 감방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변희재 씨 이렇게 만나갖고 우리가 방송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정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살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이 유명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죽은 법, 사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인영 아들의 병역을 얘기하면은 손석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리고 왜 붙잡으러 집까지 와야 됩니까? 자, 어저께 그 김세희 기자가 이제 한 10시간을 내리 이제 중계를 했었죠. 그리고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119가 대한민국의 119가 이럴 때 문을 따는 도구를 전락했다는 게 제가 그 와중에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따로 사셨을 때 전화를 아무리 받아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고 막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문을 이제 주무실 때는 잠궈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열쇠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119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119에서 나와서 문을 따주셨더니 저희 어머님이 귀가 어두우시니까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119 그 분들께 감사를 드렸어요. 진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 119 소방관들을 이 김세희 기자의 집을 따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즉 김세희가 또 강형석이 10번이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소환을 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영장을 이렇게 막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이인영에 대한 또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도 뭐 10번이나 불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잡으러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 자, 조민이라든가 그 조원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미 유명인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명인들에게 있어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더구나 조국은 공직에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법이 불평등한 거냐고요. 체포 영장을 발부해주면 진짜 김세희 말대로 김세희가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성폭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 주진우가 3년 만에 검찰 출석한다고 막 또 머리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3년 동안 이렇게 봐주면서 누구는 10번 불응했다고 이렇게 문 따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올 때 막 이 느낌, 저는 그런 느낌 압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뼈를 갉아 넣는 듯한. 우리가 치과에 가서 뭐 썩은니 이렇게 막 치료할 때 막 드릴로 박는 듯한 고문 중에 고문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사법부 다 장악했죠. 뭐 시민단체 우군들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재용이 잡아넣어갖고 경제계 다 길들이게 했죠. 국회 180석으로 다 쓸어버렸죠. 뭐 행정부, 네,
고민정이한테 곳간이 비었다고 할 때 하다가 그 다음 날로 와 재정이 탄탄합니다. 이런 엉터리 관료들 다 장악했죠. 이제 남은 건 언론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언론 장악을 통해 가지고 다 재갈 물리고 이미 재갈 물려놨습니다만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세연이 눈에 가시인 겁니다. 저는 뭐 가세연이 한 말이나 그 가세연이 하는 그 방송이 저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용석이나 네 그리고 김세희나 이런 식으로 가족들 앞에서 그 노모 앞에서 데리고 가고 이런 거는 체포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엄연한 전체주의입니다. 엄연한 독재입니다. 엄연한 파시즘이에요. 이거 중국 공안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중국 공안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정말 그 섬뜩한 미소를 숨긴 채 쩝쩝거리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가세연을 체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독재 정권의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어느 날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스피커에 하루 종일 듣기도 싫은데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우파 종편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제보자 같은 사람을 딱 앉혀놓고 윤지호는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이 귀국을 할 거고요. 이게 바로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는 세상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이재명이라는 그 인간 얼마나 쓰레기인지 얼마나 잡탕에 정과 사범인지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그런데도 일사불란하게 그 강성 친문들 100개들이 펴 몰아주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쟤네들이 나중에 이재명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낙연이 안 찍고 홍준표를 찍어요? 이낙연이가 탈락되면 그럴 리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홍준표 선수는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요. 당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힘당 홈페이지 가셔서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쟤들이 우리의 국민의힘 보수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역선택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세연 정말 저도 가슴 아프고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정말 이 판사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많은 명예훼손 재판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은요. 김어준은요. 지금 한 10년형 20년형을 살고 있어야 돼요. 세월호는 인신공양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좌파 쪽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롯데호텔 미래선 얼마나 많이 퍼뜨렸어요. 청와대에서 뭐 구판을 벌였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없는 사실을 이렇게 유포한 아주 중범죄인 겁니다. 정말 다음 정권 잡아가지고 이 언론 재갈법 이거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니들이 했던 일 싹 저기 공소시효 10년이니까 잡아 들여가지고요. 적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10년, 20년, 주진우 10년, 뭐 김남국이, 김현민이 5년 다 때려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준이라면은 명예훼손, 중죄로 다 드려야 되는 거죠. 변희재를 감옥을 살게 했다면은 김어준은 3배, 4배는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